오늘은 아까 뿌띠 형님이 약간 급하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보는데 어쩌냐고 물어보셨는데 생각이 좀 나름 비슷하시더라고. 프로시노 대 피오렌티나. 원정 피오 형님들 전력은 당연히 뭐 피오가 좋은 거고 프로시노가 기존의 기존은 아니고 직전 경기부터 뭐 해서 빠지는 애들 미드필더 쪽에 이제 앞선의 헤로이나 사이드 쪽에 이제 갤리 이 또 핵심 자원들이 기존에 빠져 있죠. 그런 상태로 이제 살라렌이 원정 가서 1대1 무승부를 캤고요. 피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정 피오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뭐 도도 정도밖에 안 빠져 있는데 피오렌티나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해줘야 될 애들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사실 피오렌티나 공격진에서 함정 카드들이 막 있었거든요. 이코네 같은 애들. 근데 감독이 그래도 얘가 함정 카드인 걸 아는지 이코네가 올 시즌 한 번도 안 나와서 리그 경기에서 얘 나올까봐 나 항상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거든. 피오렌티나 갈 때마다 야 이코네 선발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라인업 보면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고 피오 갈 때마다 오바 찍었거나 그럴 때마다 이코네가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공격 쪽에 어쨌든 막 요비치도 내보내고 막 그 카브랄도 포르투갈 쪽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 은졸라 이스페치아 에이스였던 은졸라가 올 시즌 너무 부진해요. 내가 알던 은졸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진해. 그러니까 지난 시즌 스페치아를 거의 먹여 살렸거든요. 스페치아 물론 이번 시즌은 셀이 없습니다만 공식은 간단했잖아. 은졸라가 나오면은 의심해 볼 것. 안 나오면 무지성 반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게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백발백중 수준이었는데 이 은졸라가 피오렌티나로 넘어오고부터는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미드필더 쪽도 뭐 아르투르 멜로라는 이제 기존에 클래스 있던 자원인데 좀 망가졌잖아. 요런 자원들 새롭게 영입해가지고 자유계약으로 돈 안 쓰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에이스인 보나벤투라는 여전히 잘하거든요. 얘가 지난 시즌 제가 그랬잖아요. 얘가 간판이라고 미드필더 쪽에. 얘는 이번 시즌 벌써 공격 포인트 5경기에서 잘하고 있는데 뭐 멜로라든가 뭐 지난 시즌 또 괜찮게 했었고 옛날에 베로나 에이스였던 바락 같은 애들은 이번 시즌 거의 쓰지도 않고 있고 전체적인 공격진에서 뭔가 날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그냥 라인업을 봐도 제가 그랬잖아. 니콜라스 곤잘레스는 지난 시즌부터 얘기했잖아. 얘는 피오렌티나 공격진에서 에이스예요. 얘는 근데 부상이 좀 많은 애인데 어쨌든 얘 말고는 지금 뭔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이타자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보다 공격진에서의 어떤 날카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좀 일단 핵심 조포로 보고 사내가 안 터지잖아. 나머지는 뭐 쿠아메, 니콜라스 곤잘레스, 뭐 소티 이런 애들 다 웬만하면 다 사이드백 자원이야. 브레칼로 뭐 중앙 공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사이드 공격도 어쨌든 가능한 자원이 은줄러가 해줘야 되는데 안 터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애초에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피오렌티나의 좀 무서운 부분은 어쨌든 이게 뭐랄까 경기력이 안 좋아도 이게 갈아고 있는 애들이라 딱 봤을 때 야 피오 왜 이렇게 못해? 하는데 갑자기 피오 골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경기들이 있잖아. 약간 뜬금 골이 잘 들어가 피오렌티나. 어제 헤타페 내가 그랬지. 이상하게 골이 많이 들어간다고 헤타페 경기. 언더 개똥배 오주들은 등신이 아니야 형님들. 그냥 아 새끼들 이렇게 골 많이 넣을 경기력이 아니다고 계속 낮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골이 들어가잖아. 피오렌티나도 약간 그런 뜬금 골들이 이번 시즌 좀 많아요. 뭐 솔직히 저 개막전 제노아전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슈팅 3개인가 때렸는데 3골 쳐들어가고 있고 지난 경기 우디네세전도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정력 그런 한방들 이런 것들로 승리를 어떻게든 거뒀는데 전체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따르고 있고 뭐 어쨌든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이게. 주말에 또 피오 같은 경우 홈에서 칼리아리 만나야 되고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이렇게 3일 간격으로 계속 공을 차야 돼. 3에서 5일 간격 사이로. 뭐 포르시노 같은 경우 어쨌든 리그 몰빵인 상황에서 빡빡하긴 합니다만 이거 홈 경기잖아요. 프로가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차거든. 골도 잘 넣어주고 원정표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런 2부에서 올라온 팀들이 기세 타고 갈 때는 사실 틀기가 힘들어. 그 기세가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 홈에서만큼은 이게 꺾이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꺾이기 아직 안 꺾였잖아 프로시노는. 또 한두 팀 정도 이런 두각을 나타낸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꺾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원정 PO에다가 이런 경기는 귀신 같은 프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 프로시너 프렌을 보고요. 지금 프로시너가 어쨌든 간에 득점포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과 피오렌티나 지금 수비가 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그래도 좀 피오승 쪽을 좀 본다 하면은 배당이 좀 비슷해. 얼마 차이 안 나요. 차라리 오바. 이건 피오가 이기면 다 오바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프로시노 상대로 지금 프로시노의 기세적인 측면이나 원정 피오 가뜩이나 이번 시즌 뭐 수비도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 않죠. 실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오 승을 갈 바에는 저 같으면 오바를 찍겠다. 이렇게 보고요. 구수형님 어서 오세요. 구수형님까지 보내드리고 뭐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형님 보내드렸고요. 본차 대 볼로냐, 이런 경기를 보고 형님들 끝발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끝발 싸움 경기야 형님들. 끝싸움이야 끝싸움. 분석이 어려워. 끝싸움이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어쨌든 근데 볼로냐가 수비 쪽에 누수자들이 조금 있거든요. 포시도 빠져있고 루쿠미도 빠져있고. 전체적으로도 볼로냐가 뭐 아르나우토비치나 기존의 몇몇 자원들 베테랑 뭐 누구죠? 산조네였나? 이름이 헷갈리네. 이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자원들이 빠졌음에도 저크지를 중심으로 나름 그래도 빠진 애들을 감안했을 때는 나름 잘 꾸렸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그 노팅홈으로 떠난 그 니콜라스 도밍게스도 그렇고, 도밍게스 봐 노팅홈 가자마자 잘하잖아. 첫 경기 맨시티전 데뷔해가지고 잘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팀은 당연히 졌지만 요런 좀 기존의 간판 자원들이 볼로나가 사실 이번 시즌 많이 빠져서 저는 그냥 계속 지켜봤거든. 도저히 못 찍겠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끈끈한 경기력은 분명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 물론 직전 경기 나폴리는 솔직히 오시멘 PK 실축, 뭐 베로나 원정도 뭐 그렇게까지 뭐 좋았던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잠시만요. 어디까지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몬차도 막 그렇게까지 깔끔하진 않고 그래도 홈에서는 솔직히 괜찮긴 하거든요. 엠폴리 뭐 솔직히 엠폴리라 뭐 그렇긴 한데 뭐 학살했고, 레츠전에도 그래도 확실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 라치오전에도 딱 제가 예상했던 나름 선방 정도 하는 무승부 아니면 햄물 거라고 했잖아. 뭐 했던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결정력 좋은 놈이 제가 볼 땐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묻찍고 치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무승부 볼로냐 프렌. 그래도 볼로냐 어쨌든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 몬차가 이번 시즌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프렌을 보는데 역배까진 모르겠어 형님들.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볼로냐가 원정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약간 비아레알 지오로나 제가 할 때 무승부 햄무랑 이제 프렌이랑 존나게 고민했다 했잖아. 그래놓고 제가 무승부 햄무로 마지막 이거 오바를 제가 빼먹긴 했었습니다만 표에는 들어가 오바가 별점이 제일 높았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지로나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대충 넘어갔었는데, 이 경기도 솔직히 햄무뜰만 해요 형님들. 너 말했잖아 끝발 싸움이라고. 끝발 싸움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래가지고 솔직히 분석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경기. 그래서 뭐 묻지고 치우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괜찮다. 요리조용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한 달로. 이거 다음 주 주말이 며칠이지? 2일. 그러면은 오케이 형님 확인했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
어느 번 모르겠어. 몬차 저게 몬차가 이기면 2대1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몬차가 어쨌든 간에 계속 두 골씩은 나오고 있어서 글쎄 어느 번은 좀 잘 모르겠고 약간 뭐 묻찍거나 뭐 무승배무 중에 좀 고른 게 낫지 않을까? 프렌을 보긴 했는데 뭐 좀 애매해 무튼 저 경기 주력으로는 못 찍어. 셀타 대 알라베스인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형님들. 믿어줘야 되는 구간이야 이거는. 알라베스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결국에 홈에서나 좀 찾을 원정에서 형편이 없어요 형님들. 셀타비고의 단점 같은 경우 제가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짚어드렸지만 경기력은 괜찮아. 경기력은 진짜 괜찮아. 셀타비고가 올 시즌에 벌써 좀 6경기째 올 시즌 들어갔잖아. 단 한 번도 경기력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첫 경기 0대1로 우사한테 졌거든? 셀타가 질 경기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경기 소시 약간 마탱이 갔을 때 셀타가 박빙으로 싸웠고 이게 뭐 묵힌 거 뭐 나쁘겠죠. 셀타 대 레알 셀타가 더 잘했어요 형님들. 질 경기 아니어서 상대 레알인데 질 경기 아니어서 이거 마지막에 벨링햄이 형님들 멱살 잡고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이긴 거지. 셀타가 질 경기 아니었어 이것도. 알메리아 대 셀타 요거는 이제 거의 박빙의 매치였죠. 솔직히 이제 뭐 무승부라든가 알메가 한 점차 승리가 조금 더 보이는 경기긴 했는데 뭐 셀타가 집중력이 좋았던 만큼 초반에 좀 골 많이 넣으면서 알메리아 내가 특이라고 했잖아. 이상하게 골을 많이 쳐먹는다. 세비한테 순식간에 바로 오바 띄워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셀타가 뭐 승리를 거둔 거고 마요르카존도 셀타가 잘했어요. 0대1로 졌는데 셀타가 잘했어. 근데 알라베스는 지금까지 셀타비고가 만났던 팀들 중에 가장 전력이 떨어져요. 셀타가 어쨌든 경기력은 괜찮거든. 근데 전방의 공격수들이 뭐 어느 날은 바르셀로나만 하니까 귀신같이 넣는 거 봐. 평소에 뭐 마요르카전에 더럽게 쳐날리다가 약간 이게 믿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야 분명히. 지금 마요르카전에 그 많은 찬스를 날리고 바르셀로나전에 귀신같이 역기 모드로 바로 독골 쳐넣는 거 봐요. 믿을 만한 놈들은 아닌데 전방의 애들이 여전히 어쨌든 그래도 도우비카스가 또 유티레이트 주포가 넘어와서 직전 경기 또 바르셀로나전에 첫 골을 좀 신고한 부분은 분명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그래도 셀타비가 확실히 주도권을 갖고 좀 미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뭐 직전 경기도 저기 어디야 마요르카전에 사고를 치기도 했고 셀타가 지금 홈 3연패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어쨌든 알라베스는 또 며칠 있다가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가 있고 셀타비고는 라스팔마스 원정가. 이 경기는 그래도 찍는다면은 셀타 쪽으로 찍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전력적으로도 두 팀이 이름값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나는 형국이고 뭐 셀타가 또 날리면 또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한 번 정도는 이겨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승 보고 개인적으로는 뭐 마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인까지 마인도 찍어볼만 하다 이거. 네 번째 그라나다 베티스. PC 형님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후원 많이 터졌네? 왜 이렇게 많이 터졌어? 형님들 좀 보내드리고 갈게요. 내가 늑대 형님을 좀 지금 봤네. 척결 형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형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알크요? 안 갑니다. 알크는 분석 안 했어. 저는 형님들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형님들아. 어제 LBDC 다 정배 떴잖아. 안 가요 난 그럼 그 다음 경기는. 뭐 옛날 아약스 정도 되면은 뭐 그래도 눈여겨보는데 알크마로 안 갑니다 그냥. 해배당도 뭐 흐름 그렇게 좋은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진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냥 무나 역배 한번 찔러봐. 아니면 햄무 잡든가. 잘 안 가 나는.
어제 그래서 어제 인터밀란도 그런 맥락에서 피한 거잖아. 주작질 하니까. 그라나다 대 베티스는 일단 그라나다가 직전에 지로나전에 전전 경기죠. 지로나전에 대패 이후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전까지 결국 또 패배를 했어. 그러니까 그라나다의 결국 문제는 야 라스팔마스 첫 승이 그라나다? 일단 뭐 그때는 원정이었으니까 사실 그라나다도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갭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홈에서는 그래도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어 그라나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를 믿을 수 없어요 이 팀은. 그나마 복귀를 많이 했거든. 지난번에 지로나전에 분석했을 때는 제가 야 이거 수비가 뭐 가뜩이나 수비를 하는데 이거 가뜩이나 못하는 애들인데 걔들도 빠져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지로나 승에 뭐 상당한 수비적인 불안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복귀를 어느 정도 했어요. 미구엘 루비오 정도 그래도 아직 여전히 불투명 떠있고 아니네 바이오 또 빠져있네. 불투명이네. 복귀는 했는데 불투명이네 이 새끼가. 완벽하게 복귀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수비 쪽에 계속되는 이런 부상자들이 있어서 베티스가 그래도 그라나다가 좀 공격적인 색깔을 띄워가지고 상대의 좀 역습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취약해요. 뭐 베티스 역시도 지금 윌리안 호세가 좀 빠져있긴 하거든. 윌리안 호세나 애니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지금 결국 베티스도 뭐 패키르까지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누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지금 현찮잖아. 베티스도 6골밖에 없어 형님들. 베티스가 라리가 밑에서 세 번째야. 6골. 그 밑이 라스팔마스 형님도 2골. 그 위가 알라베스 5골. 그 위가 이제 베티스 6골. 동일 라인 이제 카디스 6골. 결국 이런 공격진에서의 베티스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뭐 베티스를 간 기억이 없죠. 지난번에 카디스랑 했을 때 언더 뭐 이거 갔었던 것 같고 간 기억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라이오전은 내가 무승부인문과 베티스 승봐서 맞췄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여기 뭐 추가로 뭐 사바리나 바르트라 같은 애들 그래 이래서 배당이 높은 거예요 형님들. 지금 그라나다 꼬라지 보면 이게 배당이 높으면은 진짜 물고 싶거든. 근데 앞선에도 지금 이미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대처하지 못하는 지금 베티스의 어쨌든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도 지금 추가적인 부상자들이 어쨌든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라나다 상대로는 할만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베티스는 이스코가 있어. 그라나다처럼 수비의 그런 균형이 잘 안 맞는 팀들은 이스코 같은 애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좀 상대 팀이기도 해. 물론 또 애들이 어떻게 또 경기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라나다는 솔직히 수비 쪽이 너무 불안해. 수비 쪽이 수비가 나는 지로나전에도 나는 수비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작하자마자 3대0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야 이 새끼들. 그나마 공격에서 이제 좀 몰아붙이는 힘이라든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뭐 우준이 같은 애들 알바니아 주포죠.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갈아꾸 있는 보예 경험이 있죠 얘는. 뭐 요런 애들이 그래도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베티스가 뭐 먼저 넣고 뭐 그라나다 수비 보란으로 한 2골 정도만 넣어줄 수 있다면 뭐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베티스 사이드로 승을 보고 어노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라나다 경기는 사실 언더 못 찍거든요, 형님들. 경기를 본 사람이면 언더를 못 찍어. 근데 상대가 리그에서 밑에서 지금까지 득점이 밑에서 세 번째인 베티스예요. 이거는 뭐 직전 경기도 라스팔만 상대로 이제 골 못 넣는 팀 만나가지고 1대0으로 졌잖아. 물론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저는 베티스가 솔직히 초반에 일정이 좀 어려웠어요. 막 AT 마드리드 만나고 바르셀로나 만나고 조금 약간 억가도 있어 솔직히 베티스. 일정이 좀 빡셌어. 강팀들 비아레알, AT, 빌바오, 라요,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이제 카디스였던 건데
조금 그래도 까다로웠어요, 일정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런 득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보고 싶긴 하다. 오바 언덕 못 찍겠다 씨부래. 다음 경기 어디지? 제노아 대 로마인가. 어지러운 매치죠. 개 거지 같은 제노아 새끼들. 지난 경기 퇴장당해가지고. 제노아가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아요, 형님들. 꿀 차는 거 보면은 물론 지금 순위가 16위로 그러니까 애초에 우린 강등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잖아. 그 기준에 따라서는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버티는 내용도 괜찮고 뭐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대 뒤를 공략할 수 있음을 뭐 나폴리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라치오전이라든가 강팀 상대로 좀 증명을 했었죠. 이 새끼들은 뭐야? 라치오, 나폴리 부러뜨리고 레치한테 지고 토리노한테 진 건 뭐 그럴 수 있죠. 이때 끝나기 직전에 먹혔죠, 토리노한테. 이때 우리 언더가 줄이겼던 것 같은데 끝나기 직전에 먹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상당히 직전 경기도 솔직히 퇴장 억가가 있었지만 거의 경기 막판까지 버티는 등 뭐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뭐 결국 믿을만한 애들이 조금 있긴 해요. 여기 막 레텍이라든가 그리고 한 새끼 더 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레텍이랑 하면 또 누구였지? 에이스 카드가 있거든 여기 제노아에. 애 둘이 매서운데 구드문드손 레테기가 전방에 무서워. 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 제노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이 아예 안 되면서 뭐 말리노브스키도 있어요 제노아에. 예, 옛날에 아탈란타 있던 애, 여기 지난 시즌 마르세유 있던 애, 예, 데려왔죠. 메시아스도 어쨌든 부상이지만 있고. 얘네들이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제노아는 그래도 좀 까다로운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희소식은 오늘 로렌조 펠레그리니 복귀입니다. 주장님 일단 돌아오셨어요. 로마 주장님 일단 돌아오셨고, 뭐 그밖에 뭐 탐이라든가 뭐 헤나토 산체스 여전히 부상이요. 부상에 뭐 스몰링도 오늘 못 나올 듯. 수비 쪽에. 로마는 일단 전방은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루카쿠의 합류, 뭐 타미가 부상이긴 합니다만 루카쿠가 오자마자 로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솔직히 몸이 사기잖아요, 형님들. 등딱만 해도 1인분인데 여기에 벨로티가 지난 시즌보다 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공격진은 괜찮거든. 디발라도 벌써 2골에다가 못 나온 경기들도 많은데 디발라가 공격진은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생각해봤는데 그거 말고는 다 문제가 조금씩 있어. 수비 쪽에서도 결국에 기동력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게 로마의 지금 축구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결국 마티치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뉴와 마티치의 사이가 옛날에 첼시 시절부터 이제 제자였는데 살짝 금이 가는 느낌이 있고, 마티치가 또 최근에 인터뷰했다 그러고요. 나는 별로 뭐 잘못한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였나? 뭐 개의치 않는다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마티치가 갑작스럽게 이탈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았어요. 우리랑 같이 간다며 놓고 이제 이적 다 끝나가지고 이적 시장 다 끝날 때 이제 렌으로 런 때렸거든요.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 마티치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빌드업 능력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뭐 첼시에서 맨유로 갔다가 맨유에서 이제 뭐 좀 더 낮은 클럽 로마로 오고 이랬지만 뭐 그 능력, 빌드업적인 능력인데 이런 것만큼 뭐 애초에 첼시랑 맨유에서 핵심 선수였잖아.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런 자원이 빠지니까 좀 뒤쪽에서 매끄러운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데, 또 측면 수비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스피나졸라도 그렇고 오시는 잘레브스키도 좀 아쉽고 전체적으로다가. 그래서 공격진 빼고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공격진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뭐 엠폴리 상대 7대0 승리나 뭐 저기 어디야 토리노 원정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뭐 1대1 무승부 약간 요런 그림이라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제골만 안 먹히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경기력이 조금 뭐 미드나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성적으로 좀 직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아까 제가 제노아 괜찮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 로마가 안 좋지만 제노아 상대로 할만해요.
제노아가 막 빌드업 능력이 좋거나 막 그런 팀도 아니잖아. 이게 뭐 어쨌든 같이 뭐 제노아도 역습을 때리는 팀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도 주도권을 확실히 좀 쥐고 경기를 좀 풀어갈 텐데, 뭐 전방에 펠레그린이 복귀하는 것도 일단은 이선 쪽에 크고, 뭐 루카쿠나 일단 디발라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경기도 솔직히 프로시나와의 홈 경기 로마가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솔직히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로마가. 그리고 로마는 이미 억가를 좀 많이 당했어. 동구리 동동님 어서 오시고. 억가를 좀 많이 당했어가지고 시즌 초반 시작하자마자 그냥 개업가 당했잖아요. 살레르니 뭐 누구야 칸드레바 무슨 굿뒤의 그날도 아니고 그때 이때 그날이었죠. 야 이때 그냥 때리면은 진짜 각이 예술이더라고. 엘라스전은 이때도 뭐 찬스 다 쳐날려먹고 엘라스 뽀록골 들어가서 졌고, AC 밀란전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본 궤대로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거든요. 뭐 억가는 초반 3경기에서 다 당해 거의 연짝으로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있어서는 원래 억가가 한 타이밍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억가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 배팅도 똑같잖아요, 형님들. 억가 존나 당하다가 그거 좀 지나가면 이제 좀 살겠다 이러잖아. 로마도 약간 그 살겠다 구간이야 지금.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어쨌든 원정 경기인 부분이고 로마가 지금 당장에 뭐 공격진만 멀쩡할 뿐이지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의 문제들이 삐걱거림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승부를 찍는다면 전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로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만하다 이거. 제노아도 뭐 에이스 공격수들 역습에 2명 정도만 막으면은 솔직히 뭐 없긴 해요. 근데 걔들이 좀 매서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꾸역승 정도 느낌이 온다. 그래서 로마승. 6번째 오사수나 대 AT 마드리드. 어지러운 경기다. AT 배당 떨어졌네. 실한가? 오사수나 풀라인업이고요. AT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 윤준호나 부상이고, 만다바에다가 바리오스, 데파울, 뭐 앙헬 코레아, 데파이, 뭐 르마, 뭐 비톨로, 뭐 그렇다 치고. 와, 일단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지금 부상자들이 많고, 또 AT 마드리드는 이거 챔피언스리그까지 진출한 팀이기 때문에 한 구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 팀이거든요. 직전에 뭐 레알 상대로 모험에서 잘 싸웠죠, 결국에. 잘 싸웠던 부분인데 뎁스가 이미 약해져 있잖아. 이게 나는 뭐 승을 간다고 해서 뭐 좀 엄청 나쁜 배팅이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하는데 믿을 수는 없어. 그건 확실해.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뎁스가 너무 안 좋아. 나오는 애들 지쳐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고, 뭐 여긴 더군다나 노장들도 많잖아요. 뭐 AT 마드리드나 악셀 비첼이나 뭐 저기 아스필리 이런 애들은 늙어 빠진 애들도 지금 쭉쭉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 좀 라인업을 좀 보고 싶어 나는. AT 마드리드는 어차피 중원이나 뭐 수비나 공격은 그러니까 3백, 5백 라인을 쓰잖아 AT가. 그러니까 3백 라인이나 뭐 미드필더나 뭐 전방도 솔직히 뭐 그리즈만 뭐라 다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사이드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사이드백이 지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가장 큰 데가 이제 사이드백이야 AT 마드리드는. 이 경기는 라인업을 보면은 뭐 AT 쪽을 볼지 뭐 무승부나 프렌 쪽을 볼지 뭐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사이드 쪽에 베스트는 몰리나랑 리노가 나왔을 때가 베스트예요 형님들. 근데 리켈메가 떠있다? 바로 씨발 비상 들어가는 거야. 원정 경기잖아. 존나 못해. 최근에 몇 경기 선발로도 뛰고 교체로도 선발 한번 교체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막 발렌시아전도 제가 나왔어요 형님들. 말아먹었지 뭐. 그래서 사이드백에 있어서 거의 더블 스쿼드거든요 AT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어. 근데 지난 시즌 상당히 잘했던 하비겔론이 이번 시즌 이상하게 별로 안 쓰고 있고, 셀타에서 되게 잘했거든 제가. 근데 이번 시즌 뭐 출전이 별로 없어. 그냥 교체로 조금씩 뛰고, 우리 뭐 아스필리나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뛰고 있죠. 그래가지고 라인업을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로테이션 돌릴 타이밍이긴 해. 왜냐면은 발렌시아전 돌렸고, 라치오전 그대로 나왔고, 레알전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번엔 돌려야 되는 사이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디스전이나 뭐 페이노르트 챔스 전에 그대로 또 주전들 뛰고. 그래서 이번에 로테이션 측면 수비는 또 체력 방전이 심하니까 돌려야 될 타이밍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AT가 발렌시아한테 저거 3대0으로 준 거 뽀로가 아니야 형님들. 존나 못해서 졌어. 최악이었어 경기력이. 측면에서의 기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중앙에서도 결국 고전하다가 진 거라 지금 어떤 원정 AT 마드리드는 사실 이미 부상자들도 많고 형님들 또 까먹었을 수도 있어. 카라스코도 라요전 끝나고 또 중동으로 갔잖아. 돈 벌러. 얘도 커. 내가 방금 사이드백 얘기했잖아. 사이드잖아.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수로 좀 작용할 만한 여지들이 AT 마드리드에 좀 분명히 있다. 이런 부상자들을 가지고 이거를 정배로 그냥 딱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배당이 왜 뭐 정배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 배당이 왜 떨어지냐? 10연승이에요. 맞대결 AT가 10연승이에요 형님들. 9수마저 깨버렸어요. 오사가 2부로 강등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절은 당연히 집계가 안 됐지만 18년? 18년 때 강등당했었고 뭐 그랬던 거 집계 안 됐지만 어쨌든 16년부터 이어져 온 기록이 수입 5연속 수입 리그에서. 그래서 10연승. 이게 최근 10경기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최근 20번의 맞대결. 오사가 이긴 거 오사가 두 번 이기고 한 번 비겼네. 그럼 몇 승 몇 패야? AT가 17승 1무 2패. 근데 아주 옛날 기록까지 가져오면은 홈에서는 좀 비비고 해요. 약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기록까지 가져오면은 7승 1무 10패야. 오사 홈에서. 근데 최근 20번은 이래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냥 붙으면. 물론 오사가 이렇게 좀 비기거나 했던 부분은 뭐 홈에서는 한 번 이겼고 뭐 그런 적도 있어. 홈에서 2번 이겼네. 2번 이겼고 뭐 한 번 비겼고 한데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이 정도면 이제 20번부터도 이 정도면 이제 극상성이거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성이라 이거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거 AT를 가도 솔직히 뭐 이런 부상자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로테이션 또 측면 쪽에 돌릴 타이밍이거든. 그래서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 베팅하기에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가도 솔직히 할 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10연승이면 깨질 때 됐다. 무승뱀으로 볼게 나는. 무승뱀으로 보고 이거 뭐 근데 전적이 이래가지고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형님도 뭔 말인지 알. 전적이 저렇잖아. 그냥 뭐 내 분석이고 자시고 떠있는 전적이 저러니까 나는 고배당 무승부 갔어요 형님들. 고배당 이거를 뭐 다른 게 건드리진 않았고 왜냐면은 상대 전적이랑 좀 전력적인 부분이랑 약간은 좀 저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상대 전적은 너무 압도적이라 20번부터도 저 정도면은 진짜 거의 막 못 이기는 수준이야. 옛날에 뭐 중국이 우리한테 공안증 느끼던 수준이거든. 그래가지고 차마 좀 이거를 뭐 좀 가긴 좀 그렇고 무승부 고배당 그냥 찍었어요. 요 정도 보고 끝인가? 끝이죠?